이게 사실 애플카가 그동안 왜 이제 대상자를 모셔졌냐면 기아하고도 얘기를 했고 현대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국제간 업체들은 다 찔러봤어요. 애플이 지금 뭐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의 개발이니까 3천조 시총 현금 부자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이제 전기차 사업을 시작할 때 굉장히 거만하게 우리는 모든 기술과 모든 권리를 갖고 너희들은 하청만 그리고 절대로 우리만을 위해서 차를 만들어줘야 되고 또 뭐 다른 어떤 외부의 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자기들의 하청업체 폭스콘 같은 자동차 업체들을 찾았던 거죠. 내연차 업체, 완성차 업체가 이렇게 굴욕적인 딜을 누가 합니까? 그것도 뭐 포르쉐라든지 뭐 이런 대단한 브랜드가 해도 콧방귀 끼는데 대중차 업체들의 기가 엄청나게 세고 원래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토요타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보는 현대도요 막강합니다. 힘이 유통 장악력이 그냥 장난이 아닌데 아무리 뭐 8% 9% 점유율이라고 해도요 이게 자동차 내연차 업체들 연 500만 대 이상 생산하는 그런 완성차 업체들은요 파워가 막강합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 하청업체가 되라 너 내 하청업체가 되라 되겠습니까? 애플이 진짜 자동차 업계의 속성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제조업 중에서 자동차 관련된 분야가 엔지니어도 그렇고 생산업계 업에 계신 분들도 있고 제일 기가 세십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바로 바로 퇴짜 놓죠. 그래서 멋모르는 곳에서 몇 번 깨졌다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인데 애플은 급진적인 어떤 그 M&A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루시드라든지 뭐 이런 신생업체들, 루시드가 제일 저는 가망이 있다고 보는데 아마 이런 업체들을 인수해서 전기차 사업을 애플카로 해가지고 펼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네.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네. 근데 애플이 만약에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소프트웨어 면에서 그야말로 하나의 움직이는 스마트폰으로 생태계가 구성이 됩니다. 애플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사람들의 시간을 뺏는 거예요. 시간을 엄청나게 점유를 합니다. 그 시간을 점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게 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를 하고 그 유튜브가 소비자들의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페이스북의 가상 사업 모델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사람들의 시간을 뺏어와요. 그러면 그 시간을 뺏어오고 그 사용자 시간을 점유하는 게 곧 거기에 광고 집행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판매라든지 관련된 디지털 소스, 뭐 음원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되니까 엄청난 비즈니스, 서비스 매출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걸 성공시켰던 브랜드가 있고 이런 생태계를 구성했기 때문에 자동차의 서비스 매출 부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를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처럼 만들 겁니다. 하나로 연결되는 그야말로 애플 생태계의 가장 중심이 되고 애플 생태계의 허브가 되는 그런 형태의 통합 OS를 갖춘 전기차가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자동차의 환경은 완벽하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본격적인 거주 공간이 되면서 자동차로 뭘 하러 가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동을 하러 가는데 작업을 하러 가거나 오락을 하러 가거나 음악을 들으러 가거나 디지털 소스로 영화를 어떤 뭐 동영상을 보러 가거나 휴식을 하러 가거나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동이 하루에 24시간 중에 2시간밖에 안 되는데 22시간 동안도 활용할 수 있게 주차장에 방치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자기의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자동차의 활용도를 다양하게 폭발시키는 그러한 서비스 매출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를 만들어낸다는 게 애플이 들어왔을 때의 가장 파괴적이고 무서운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는 그때 되면 자동차가 나오려면 한 M5 칩셋 정도 나오지 않을까? 벌써 봐. 2025년도쯤에 출시가 된다 그러면은 M4? 지금 M2죠?
M3, M4. M4 정도 되면은 아마 자동차에 M4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지금 M1, M2 이 매플의 시스템 반도체를 보면은요, NPU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NPU 공간을 왜 많이 만들어 놨냐면, 이 NPU가 AI 알고리즘 연산을 하는 자동차의 자율주행 처리 능력을 위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아마 여기까지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SoC를 NPU를 굉장히 비중 있게 설계를 하지 않나. M4나 아마 M5 정도 되면은 자동차에 적용을 해서 애플카가 나오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LG가 마그나사와 합작사를 설립한 것도 사실 애플카 쪽의 전장 관련해서 뭐 배터리 시스템하고 뭐 관련된 하우시스, LG 마그나 합작법인이 타이어 유리 빼고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생고방에서 그 유리 들어가고 타이어 회사가 제공을 해야 되니까 이거 외에는 뭐 지금 LG 마그나 합작사가 다 만들 수 있어요. 당장 LG는 LG 마크를 단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데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그 기치하에 전기차를 안 만들고 있을 뿐이죠. LG 마그나가 아마 애플의 눈에 들어서 애플카를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VCS 기업이니까 고객사를 여럿을 둬도 되잖아요. TSMC처럼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이라든지 AMD 뭐 이런 기업들, 팹리스 기업들의 수주를 받아서 파운드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LG 마그나가 자동차계 파운드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팹리스 기업들, 애플은 아마 자동차에 있어서 팹리스 형태의 자동차 제조를 하려고 할 겁니다. 제조 시설은 없고 소프트웨어라든지 관련된 기술 핵심 자율주행 요것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이제 전장 공급하는 LG 마그나나 뭐 폭스콘이나 아니면 그 외에 생산하는 기업들에서 하드웨어로 공급하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얹어가지고 애플 로고를 넣어서 판매를 하는 방식을 하게 될 텐데, VCS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 기업하고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니까 GM하고 일단 LG가 거래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객사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애플이 만약에 자동차 업계에 들어오게 되면 하드웨어 부분은 뭐 그렇다고 치고 자동차의 사용 환경,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기능적인 부분에서 완벽한 변화가 아마 일어나게 될 거예요. 상당히 애플이 가지고 있는 연계되어 있는 생태계 주변 관련 기기들,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막강해서 애플이 아마 이제 들어오게 되면 다른 기업들도 아마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 매출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경쟁 포인트가 크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자동차를 제조하고 서비스를 하는 그 패턴 자체가 이제 완벽하게 바뀌겠죠.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만약에 리포카가 된다면 애플은 신일 듯.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애플 케어 끝나기 전에 일부러 박살내서 리포 받는 사람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기업은 돈 되면 한다. 그렇습니다. 돈 되면 합니다. 네. 애플이 LFP를 쓴다면 모르죠 그거는. LFP가 이게 참 애매하죠. 무시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중요하게 보기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LFP가 비아디 블라이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밀도도 많이 높였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일단 생산 기반이 없고 국내 배터리 전문가들은 뭐 LFP는 말도 안 된다. LFP는 뭐 쓰레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고, 정작 근데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LFP 배터리 전기차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짱짱하게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중심으로 발전을 하고 있긴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질지 안 퍼질지는 좀 봐야 돼요. 일단 K배터리에서는 뭐 LFP를 굉장히 가능성이 낮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